오도 해병의 육아 일기 2편. 톤톤정의 출산으로부터 어연 70시간이 흘렀다. 아이는 어느덧 무럭무럭 자라나 걸음발을 떼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나는 속도만큼 무모칠 톤톤정 두 부부의 관계는 냉랭해져만 갔었다. 그 시작은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일부터였다. 모칠은 존경하는 선임 황근출 해병님에게 자신의 아들의 장명을 부탁하였고, 근출은 즉시 먹과 한지를 준비하여 해병 짜장을 적셔가지고 멋들어진 오도체로 석자를 적어내었다. 무톤출. 참으로 오도자세 넘치는 이름입니다. 나 역시 조카놈이 생겨 기쁘다네. 모칠 아버지들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김바위 치고 마지막엔 나 황근출의 이름을 넣어 기암 넘치는 사나이 그만! 황근출의 말을 끊으면서 톤정은 소리쳤다. 순간 축제 같았던 분위기가 냉랭하게 얼어붙었고, 몇 아세이는 진짜로 얼어붙어가지고 맛깔 좋은 해병 빵또아가 되었다. 아니 톤정이, 자네 지금 무슨 짓인? 모칠이 당황해 손을 떨며 톤정의 어깨를 붙잡았다. 됐어! 이 아이를 벌써부터 해병으로 키우다니. 악으로 깡으로 책임지는 것도 전부 내가 선택해서 온 해병대 아니었어? 자발적 선택 아니었냐고! 동굴같이 울리는 초정매의 목소리로 저런 기혈찐빠 같은 개집소리를 해대는 톤정을 보며 근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경무했지만, 손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잘해 해병이 지난날 얘기해준 임신으로 인한 호르몬 분비로 인하여 성격이 바뀐 것이라는 얘기가 떠올라 분노를 억누른 채 간신히 물어보셨다. 좋다! 그럼 톤톤장, 아이 엄마나 다름없는 네게 물어보겠다. 넌 이 아이를 대체 어쩌고 싶은 거냐? 황근출 해병님, 저는 톤정이는 가마솥 바닥을 나무 주걱으로 긁는 듯한 아주 청아하고 깨꼬리 같은 목소리와 앙증맞은 말투로 톤정은 말을 이어나갔다. 이야기인즉슨 아이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때 그것이 사회로 나아갈지 아니면 자랑스러운 해병대의 일원이 될지 선택하게 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평범하게 아이를 키울 것이며 이름 또한 그러한 이유로 평범하게 짓겠다는 것이었다. 새끼 기아! 근출은 경노하여가지고 근처에 있었던 아세이들을 무참히 해병 장난젓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한근출 해병이 따갱! 약 177명 정도를 젓갈로 담궈 버렸을 때 비로소 화가 진정된 듯 말을 이었다. 그래, 어물쩍 망신은 꼴뚜기가 다 시킨다고 했으니 아버진 너의 말을 따르도록 하겠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씹소리로 비유를 하는 근출은 아이 육아 방침만큼은 두 부부에게 맡기기로 하였고, 톤정은 아이의 이름을 조심스레 이야기하였다. 김민춘. 이것이 톤정이 정한 아이의 이름이었다. 모칠은 평범한 이름을 원한 거면 톤정의 성을 따르는 것이 옳다며 톤정의 과거 성씨인 김씨를 납득했고, 다른 해병들도 흘러빠진 이름이지만 근출의 결정인 만큼 잠자코 따르기로 하였다. 오로지 한문촉촉 해병만이 아이의 이름은 두 부모에서 성씨를 모두 따와가지고 김무민준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며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근줄이 채 나서기도 전에 박철곤 해병님에 의하여 한 접시 촉촉한 수육이 되었을 뿐이었다. 새끼, 귀여울! 땅! 그렇게 육아를 시작한 무모칠 톤톤정 부부였지만 첫 아이인 만큼 톡하면 사소한 것으로 싸우기 일쑤였다. 모칠은 너무 아이를 업어 키우는 톤정이 못마땅하였고 톤정은 이 위험한 환경에서 아이에게 무관심한 모칠이 너무나도 야속했던 것이었다. 아이의 육아 때문에 매번 시내로 나가던 아세이 모집도 톤정의 몫까지 모칠이 혼자 해내야 했으며 아이에게는 일반인의 식사를 먹이고 싶어. 라는 톤톤정의 요청에 따라 시내로 나갈 때 장까지 봐오느라 지칠 대로 지친 채 부대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푹! 야, 다녀왔어 톤정이. 모칠이 피곤에 절은 채 장봐온 것을 톡 던지며 말하였다. 아니, 자네는 정신이 있는 겐가 없는 겐가? 애가 지금 굶고 있는데 이 시간에 들어오면 어쩌자는 건가? 톤정은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인지 정상적인 말투였지만 여전히 태도는 차가웠고 모칠은 야박한 톤정의 행동이 마냥 속상할 뿐이었다. 아니, 이 여편네야, 내가 오늘 데려온 아세이가 얼만 줄은 아는가? 자그마치 462명이야 462명. 그 많은 아세이들 인원을 나 혼자서 새벽부터 오도봉고에 실어왔단 말이게. 자네는 예본다는 핑계로 벌써 70시간째 육아 휴직이지 않은 건가? 다시 일할 마음은 있는 거야 뭐야? 육아가 뭐 힘들다고 이렇게 이기적인 건가? 엥? 난 정말 서운하네 톤해병. 울적한 마음에 속에 있던 마음을 토해낸 무모칠이었고 톤정 역시 돌아져 있다가도 울컥한 듯 몸을 일으켜 거칠게 대꾸하였다. 자네는 가장으로서 책임이 어찌도 그리 부족한가? 462명? 고작 그따위 실적으로 피곤한 척 하는 겐가? 내가 나와 같다면 그 2배는 해왔을 걸세. 정말 한심한 암이구만. 배우자와 아이를 먹여 살리는 것이 그리 억울하고 힘들다면 차라리 때려치우게. 그런 낯으로 어딜 아이를 보겠는가? 라고 말하며 톤정 역시 진심은 아니었지만 콕콕 찔리는 상처되는 말을 뱉을 뿐이었다. 두 부부의 진심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상처만을 주었고 그 감정이 더욱 서로를 힘들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런 것이 바로 부부 생활이라는 여성인 것을 조부 아빠 무모칠은 문을 쾅 닫으며 주계장으로 향하였다. 빈등 무모칠 해병님 새끼 기어이 네! 자신에게 인사를 한 아세이를 해병 수육으로 만든 무모칠은 올챙이 크림을 삭혀 만든 해병 막걸리를 연거푸 들이키면서 해병 수육을 안주 삼아 슬픔과 외로움을 삼켰다. 초보 엄마 아니 초보 아빠인 톤톤정 역시 야속한 바깥 양반의 태도에 남모르게 울음을 삼키며 잠투정을 뿌리는 아들을 어르고 달래며 밤을 지새웠다.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황건출 해병님은 즉시 손으로 하는 수술은 뭐든지 잘해 해병에게 달려가 상담을 하였고 가정의학에도 수준급 지식을 갖췄던 손 해병은 담담하게 말하였다. 두 해병 둘 다 첫 아이인 만큼 권태기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감정까지 식었기에 전우의 리스 부부가 되었을 겁니다. 라시! 전우의 리스! 근출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전우에 살고 전우에 죽는 오도 각기 짜세 해병에게 그
감기 전회에 이르러 있으라니. 그것은 곧 해병의 약체와 해병대의 소멸을 뜻하였다. 근초는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세웠고 두 사람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특수팀이 편성되었다. 김민준의 엄격한 아버지 무모칠 그리고 톤정을 대신해 그의 부사수 역할을 할 제갈 참수 해병. 아이 돌보기에 여념이 없는 엄마 아니 아빠 톤선적에게는 아빠와 엄마 사이를 중재해줄 황근출 해병님이, 그리고 근출은 아이의 교육 담당으로 박철군 해병님을 추진하였으나 숫자를 제대로 못 읽는 돌대가리들이 무슨 교육이냐면서 아이가 적어도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도에는 교육 수준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아이 엄마 톤통장이 기열찐빠 같은 흘러빠진 요청에 따라가지고 기열찐빠이긴 하여도 가장 흘러빠진 민간인 수준인 황룡이 마지막 아이의 교육 담당으로 합류하여 김민준을 바른 아이로 키우기 특수팀에 편성되었다. 실로 포항의 어벤져스요 저스티스 리그였다. 그렇게 5 용사의 좌충우돌 육아 일기가 시작된 것이었다. 끝!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